여수옥을 아시나요? 조선시대 죄를 지은 여자들만 따로 가두던 곳이 있었습니다. 남자 죄수들과는 철저히 분리된 공간, 여수옥.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성리학적 질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통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거의 기록되지 않았던 여수옥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내외법 같은 엄격한 규범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감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수옥입니다. 한양에는 전옥서라는 중앙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수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에도 각 고을마다 여수옥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여자 죄수가 생기면 반드시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옥에는 어떤 여자들이 갇혔을까요? 가장 많았던 것은 간통죄로 잡혀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간통은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죄였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곧 국법 위반이었습니다. 남편의 고발, 이웃에 밀고, 때로는 친정 식구의 증언으로 여자들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투기죄였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질투하거나 반대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왕비조차 투기로 폐위되고 사약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양반가의 부인이든 평민 여자든 투기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절도, 사기 같은 일반 범죄를 저지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도덕적 일탈로 간주된 죄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수옥은 범죄자를 가두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성의 정절과 순종을 강제하는 장치였습니다. 여수옥의 내부는 어땠을까요? 남자 감옥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여자 죄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좁다고 해서 처우가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어두운 방, 습기가 차오르는 흙바닥,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더위와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여자 죄수들에게는 족쇄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자 죄수와 마찬가지로 형벌도 가해졌습니다. 태형, 장형 같은 신체형은 여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자 관리나 여자 옥졸이어야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신문과 고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충격적인 이면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신문할 때 사용되었던 형벌 중에 신문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발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우고 새끼줄로 조여 고통을 주는 고문이었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줄이는 발목에 2개의 긴 막대기를 끼우고 비트는 형벌이었습니다. 다리뼈가 어긋나고 관절이 뒤틀리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자를 신문할 때는 발을 쳐서 고통을 주는 줄이, 곤장 같은 형벌이 사용되었습니다. 남자 관리가 직접 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 옥졸이나 형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천민 출신이거나 죄수 출신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수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 옥졸들은 자신도 언젠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형을 집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증명하기 위해 같은 여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자 죄수들은 남자 죄수보다 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의 면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양반가 여자가 여수옥에 갇히면 그 집안은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아예 연을 끊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조시대의 기록에는 이런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 종과 도망쳤다가 붙잡혀 여수옥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족보에서 지워달라고 자신에게는 그런 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가족의 면회 한 번 받지 못하고 옥중에서 병사했습니다. 시신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수옥에서 가장 비참했던 존재는 임신한 여자 죄수였습니다. 조선 법에는 임신한 여자는 출산 후 100일이 지나야 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일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는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한 감옥에서 출산은 곧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젖을 먹일 음식도 따뜻하게 감쌀 옷도 부족했습니다. 정조시대의 기록을 보면 한 여자가 여수옥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사흘을 울었다고 합니다. 옥졸이 시신을 빼앗아 가려 하자 그녀는 미친 듯이 저항했습니다. 결국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은 후에야 아이들과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그 시신은 감옥 밖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이라면 교수형이나 사약이 주어졌습니다. 유배형이라면 먼 섬이나 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여자의 유배는 남자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호송 과정에서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해서도 보호받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숙종시대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안도의 한 양반 부인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여수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민 모함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여자는 여수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결국 석방되었을 때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방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수옥에 갇힌 여자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간통죄로 고발되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모함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기 위해 아내를 모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이나 재산 분쟁이 간통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 고발되면 여자는 스스로를 변호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자의 진술은 남자의 진술보다 신뢰도가 낮게 취급되었습니다. 결국 억울함을 안고 형을 받거나 옥중에서 죽어가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수옥에서는 기이한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순조시대 한 무당이 여수옥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부인들을 속여 굿을 해주고 거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수옥에 갇힌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굿을 했습니다. 밤마다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항의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졸들이 형벌로 위협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관아에서는 그녀를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혼자서 굿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종시대 여수옥에 10년 넘게 갇혀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집행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관리가 그녀의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무고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시동생이었고 그는 형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여자가 석방되었을 때 그녀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겨우 30대였지만 60대 노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수옥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었지만 여자는 한 남자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남자의 외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자의 외도는 사형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재혼하지 말고 평생 정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연려가 되면 나라에서 정렬을 세워주었지만 재혼한 여자는 천대받았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법과 형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옥은 그 이중잣대를 실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수옥의 실상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감옥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족이 차입을 가져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병이 돌아도 치료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 여수옥 안의 여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고종시대의 기록에는 콜레라가 여수옥을 휩쓸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수감된 여자 80명 중 10명이 죽었습니다.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찾아가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무연고로 묻혔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죄목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수옥에서는 가끔 탈옥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 감옥과 달리 여자의 탈옥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혼자 도망쳐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여자는 즉시 의심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관아에 신고되었습니다. 선조시대 여수옥에서 탈출한 여자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흘을 굶다가 결국 마을로 내려왔고 그 즉시 붙잡혔습니다. 탈옥죄가 더해져 형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수옥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법전에는 제도적인 내용만 간략히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개인의 이야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범죄는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수옥을 부끄러운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수옥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갇혔던 여자들의 삶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간통죄로 끌려온 여자는 어쩌면 사랑했던 사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투기로 고발된 여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도로 잡혀온 여자는 굶주린 아이를 먹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은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수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통제하고 순종을 강요하며 일탈을 처벌하는 장치였습니다. 조선 사회가 여자에게 요구했던 것은 정절, 순종, 침묵이었습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어긴 여자들은 여수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여수옥은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수옥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은 조선시대 여성이 겪었던 억압과 고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던 시대, 성별에 따라 죄와 벌이 달랐던 시대의 흔적입니다. 여수옥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남아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된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여수옥에 갇혔던 여자들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조선시대 여수옥. 그곳은 어둡고 좁은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견뎌낸 여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